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오늘은 321번부터 보시면 되겠죠. 네, 포장 공간 비율 표, 네, 이런 것도 종종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여러분, 화장품 포장 공간 비율 표, 이건 뭐냐면 보통 이 제품 내용물 대비 이제 포장재가 차지하는 공간 비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대 포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네, 이거 뭐 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규삭스 가이드에도 나왔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포장 공간의 그 부피 뭐랑 이제 그 포장 제품 내용물의 부피 해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죠. 네, 포장 공간의 부피 나누기 제품 내용물 부피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한 게 이제 포장 공간 비율이 되겠습니다. 표 정도는 외워두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321번 이 표. 만 그대로 외워두시면 돼요. 그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에 한해서 포장 공간 비율은 15%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포장 횟수는 2차 이내여야 합니다. 포장을 너무 많이 하면 이제 환경에 오염이 되겠죠. 그 밖에 나머지 화장품류는 이제 포장 공간 비율이 10%입니다. 단 향수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또한 2차 이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표 외우세요. 322번 볼게요. 322번도 이제 환경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는 포장 제품을 재포장하지 말아라 라는 건데 이게 면적 기준이 있어요. 제11 이런 관련 법 11조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대규모 점포 및 면적이 이건 33입니다.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서 제조 수입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포장했던 걸 또 재포장해서 판매하면 안 된다. 근데 그 기준은 33입니다. 33제곱미터입니다. 323번 볼게요. 화장품의 저장 방법 및 사용 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시험, 어떤 시험이죠? 안정성 시험이다. 근데 이 안정성 시험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장기 보존 시험, 가속 시험, 가혹 시험, 그리고 개봉 후 안정성 시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안정성 시험이고요. 이 안정성 시험은 네 개로 나뉘는데 그 중에 이제 화장품의 저장 조건에서의 사용 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안정성 및 용기 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 키워드는 여기서 장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장기 보존 시험이고요. 그리고 2번 볼게요. 장기 보존 시험에서의 저장 조건을 벗어난, 그러니까 장기 보존 시험은 일상적인 그런 환경인데요. 일상 환경을 벗어난 단기간의 가속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가속 시험입니다. 네, 가속 시험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가혹 조건에서 한다. 이거는 가혹 시험입니다. 가혹 시험. 그리고 네 번째로 화장품 사용 시 일어날 수 있는 오염 등을 고려한 사용 기한 설정을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개봉 후 안정성 시험입니다. 왜냐면 화장품 사용할 때 뚜껑을 열고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이다. 정의 다 무조건 암기해 두시고요. 325번 보시면 볼게요. 안정성 시험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이 안정성 시험 자체가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제 경시 변화에 따른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경시라는 건 뭐냐면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안정성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용 기한을 정하는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화장품이 유통되는 날부터 적절한 보관 조건에서가 아니라 유통되는 날이 아니라요. 제조된 그래서 사용 기한의 정의랑 똑같죠. 네, 제조된 날로부터 적절한 보관 조건에서 성상 어쩌고저쩌고의 최소한의 기한 이게 이제 사용 기한이라고 했죠. 이런 사용 기한을 정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안정성, 안전성이 아니라 안정이다, 전이 아니라 정이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3번, 4번, 5번은요 다 맞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공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26번 볼게요. 이거는 가혹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혹 시험은 이제 극한적인 온도랑 압력 조건에서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극지방에서 사용을 한다던가 사막 지방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진짜 극한 여름에 자동차 안에서 이제 보관되어 있는 화장품 뭐 그런 극한의 이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도 잘 버티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가혹 시험에서. 그래서 가혹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상적인 건 아니죠. 가혹 시험 일상의 맥락은 아니고요. 이건 이제 가혹 적인 맥락입니다. 여기서 일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가혹 시험을 통과하면 안정성이 입증이 되는 거죠.
일단 보시면 개별 화장품의 취약성, 운반, 보관, 사용의 의도 그렇죠. 의도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한번 보겠다. 뭐 엄청 뜨거운 자동차 안에 화장품을 넣어놨을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혹 시험 중 온도 편차 및 극한 조건에서의 동결, 해동 시험은 동결, 해동 시험 같은 거 이제 얼리고 녹이고 이런 경우에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 조건에서의 보관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온도 사이클링 또는 동결 해동 시험을 수행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요. 일정한 온도 조건에서의 보관보다는 이것보다는 일정한 온도가 아니에요. 이 동결 해동은 뭐냐면 엄청 차가웠다가 해동했다가 엄청 차가웠다가 해결했다가 일정한 온도 조건이 아니라요. 이거는 이제 극한의 온도 사이클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막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막 영하 엄청 영하했다가 이제 원래로 상온으로 왔다 갔다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정 온도 조건에서의 보관이 아닙니다. 일정이 아닙니다. 일정이 아니라 극한입니다. 자 이제 3번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겠죠. 이제 통이 부식되는지 뭐 이런 것도 보고 크림제의 안정성이 결여되지 않는지 층이 분리되지는 않는지 보겠고 그리고 기계 물리적 시험 중 진동 시험은 분말 이게 계속 진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도 가혹 조건이죠. 분말 또는 과립 제품의 혼합 상태가 깨지거나 그죠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기계적 충격을 준단 말이에요. 화장품 일부러 이제 운반 트럭에서 이제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격을 받아서 여러 가지 가혹 조건에 이런 예시들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알아두시고 327번 볼게요. 안정성 시험 중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장기 보존 시험의 시험 기간은 6개월 이상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화장품의 특성에 따라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속 시험의 측정 시기는 시험 개시를 제외한 후 최소 3번 특정 아니요 이제 시험 개시를 포함해서 시험 개시까지 포함해서 최소 3번 특정.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개봉 후 안정성 시험 이런 것들은 다 외우셔야죠. 3로트 이상의 완제품을 선정하고요. 3로트라는 거는 그거죠. 그 제조 번호가 3가지 이상. 그러니까 제조 번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날에 만든 화장품 최소 3개 이상은 선정해서 한다라는 거고요. 네,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표를 통으로. 다음 8번 볼게요. 안정성 시험 중 가혹 시험에서 보존 조건으로 고려해야 하는 3가지 조건을 했는데 가혹 시험을 할 때요. 보존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광선, 온도, 습도. 이 3가지를 꼭 고려해서 한다 해서 합니다. 광선, 온도, 습도. 이게 가혹 시험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3가지 보존 조건입니다. 광선, 온도, 습도. 다음 볼게요. 329번. 이거 뭐냐면 용기, 화장품 담는 용기 시험법이에요. 그 용기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용기 시험법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제가 교수학습 가이드 말고도 이거 답지에도 달아뒀으니까요. 꼭 암기를 해두세요. 화장품 용기에 충전된 내용물의 건조 감량을 측정한다. 이건 이제 내용물 감량이고요. 내용물, 그러니까 용기에 충전된 내용물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밀폐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용기가 밀폐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 그래서 내용물 감량. 네, 시험법이고요. 두 번째, 내용물에 따른 인쇄 문자, 핫스탬핑, 증착 또는 코팅막의 용기 표면과의 마찰을 측정하는 것이다. 마찰, 이 키워드죠. 내용물에 의한 용기 마찰 시험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용기 소재인 유리, 금속, 플라스틱의 유기 또는 도금층의 밀착성을 측정하는 거. 이거는 크로스커츠네라고 합니다. 크로스커츠 시험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화장품 용기 소재에 그러니까 점착 테이프를 압착한 다음에 떼어내서 코팅층이 박리를 하는지 그런 걸 본다는 뜻이에요. 4번 액상 내용물을 담은 용기의 마개, 펌프, 패킹 등의 밀폐력. 네, 이거 밀폐력을 제대로 측정하는 거. 이거는 감압 누설 측정법입니다. 감압 누설 시험법. 그래서 이건 스킨, 로션, 오일 같은 그런 액상 제품의 용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패킹 펌프, 마개의 밀폐성, 감압 누설, 감압으로 누설이 되진 않는지 시험하는 거. 이제 마지막이죠. 유리병 내부에 존재하는 알칼리를 황산과 중화반응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 이건 뭐냐면 유리병 표면 알칼리 용출량 측정법. 네, 그런 시험법이라고 합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장기적으로 이제 방치할 때 이제 유리병에서 이제 알칼리화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좀 안 좋은 이런 영향을 화장품에 미칠 수도 있으니까 과연 그런지 안 한지 유리병 내부에 존재하는 알칼리를 이제 여러 가지
황산하고 중화반응 원리 같은 걸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330번 보시면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또는 내용물 일부가 쉽게 휘발되는 제품에 적용하는 화장품 용기 시험법은 무엇이냐라는 문제네요. 네, 답은 1번입니다. 내용물 감량 시험법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내용물 감량이라는 건 화장품 용기에 충전된 그 내용물의 건조 감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또는 이제 그런 것들 이런 보통 이렇게 쉽게 휘발되는 제품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물 감량 시험법의 키워드는 이제 뭐랄까 약간 휘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물이 증발하거나 누출돼서 줄어드는 정도를 확인하는 거고 용기의 밀봉성을 차단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휘발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휘발성 성분의 증발 여부를 좀 평가를 합니다. 내용물 부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정한 조건에서 보관 후 중량 변화를 측정해서, 그러니까 건조 중량 측정해가지고 이제 용기의 밀봉성과 내용물 증발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네, 건조 감량 측정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넘어갈게요. 331번. 이거 말씀드렸죠. 코팅층의 박리 여부 이게 점착 테이프로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거 뭐예요? 크로스 커츠. 네, 다음 332번 이거 기출인데요. 너무 중요하죠. 이 용기 구분하는 거. 밀폐 용기, 기밀 용기, 밀봉 용기, 차광 용기가 있잖아요. 밀기, 밀차라고 외우시고요. 이제 고형의 이물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걸 밀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액상 또는 고형의 이물 또는 수분이 침입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기밀이고요. 그리고 밀봉은 기체랑 미생물까지도 이게 이제 밀봉입니다. 그래서 밀폐는 고형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까다로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밀폐보다 레벨업은 기밀 용기, 기밀 용기보다 레벨업은 기체까지도 못 들어가는 밀봉 용기가 되는 거고요. 차광 용기는요, 빛이 그냥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약병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검은색 약병 많잖아요. 갈색 약병, 그리고 뭐 에스티로더 용기 아시죠? 갈색 병.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차광 용기가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서로 이제 공통성이 있고요. 4번은 따로예요. 그래서 4번은 차광 용기고 1번, 2번, 3번은 진화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밀폐, 기밀, 밀봉. 근데 이 3번으로 갈수록 좀 이제 용기가 좀 더 기밀해지는 거죠. 넘어갈게요. 333번 미생물 생육 조건 및 오염균에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교수학습 가이드에 그대로 있어서 제가 그냥 그대로 낸 문제인데요. 네, 정답은 이제 5번입니다. 네, 5번이 틀렸습니다. 곰팡이는 대부분 혐기성이다 했는데요. 물론 곰팡이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겠지만 네, 곰팡이는 호기성이죠. 혐기성이라는 건 공기를 혐오한다 해서 공기를 싫어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거실이나 뭐 부엌이나 뭐 습기가 많은 화장실 이런 데는 습기가 많은 곳은 다 곰팡이가 피잖아요. 근데 거기에 공기가 없습니까? 네, 공기가 있죠. 네, 곰팡이는 호기성입니다. 네, 곰팡이는 이 공기를 좋아합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 이건 제가 설명드려도 표로 통으로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해설에 표가 제가 있고 교수학습 가이드에도 표가 있으니까 꼭 암기해 두세요. 334번 볼게요. 이게 뭐냐라는 건데 이게 2회 때 기출됐던 문제인데요. 볼게요. 키워드 화장품의 주성분은 물과 기름이다. 그리고 오염하다가 화장품에서 여러 생물이 증식한다. 이런 거는 최종 제품의 무슨 오염을 방지하는 걸까요? 미생물 오염이죠. 네, 미생물 오염입니다. 증식한다며요. 네, 그러면 이게 생물이 증식한다. 미생물 오염을 방지해야 된다. 미생물이고요. 335번 이거 CGMP의 3대 요소 이거 3회 기출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CGMP 3대 요소 하면 무조건 그냥 뚝 찌르면 뚝뚝뚝뚝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인위적인 과오에 최소화고요. 미생물 오염 및 교차 오염으로 인한 품질 저하 방지 그리고 고도의 품질 관리 체계 확립 이 세 가지가 바로 CGMP의 목적 3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두세요. 그냥 통으로 외우세요. 그냥 객관식으로도 나오고 주관식으로도 나오니까 통으로 외우세요. 그냥 336번 툭 찌르면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거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 사용 시에 하면 무조건 주의사항하고 세트죠. 그리고 내용물 또는 원료의 특성을 설명해 줘요. 특징, 특성.
337번 이거는 공통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눈과 관련된 거는요 공통 주의사항이 아니라 그런 특정 화장품에 대한 개별 주의사항이었죠. 넘어갈게요. 338번 보면 여기 지금 눈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바로 또 이렇게 연동되는 문제. 눈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되는 화장품의 개별 종류는 뭐가 있냐면 미세한 알갱이가 함유되어 있는 스크러브 세안제, 그리고 팩, 두발용 제품류, 그리고 두발 염색용 및 눈 화장용 제품류, 샴푸,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 우레아 요소를 포함하는 거, 그리고 고압가스 에어로졸 스프레이, 연모제, 탈염 탈색제, 제모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럼 이제 답이 없네요. 예. 여기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눈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여기 다 들어가야 합니다. 338번 볼게요.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개별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실제 기출문제가 나왔는데요. 답은 2번입니다. 섭씨 15도 이하의 어두운 장소에서 보관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15도, 7일, 그리고 갈색. 이거 실제로 1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1회. 꼭 암기하세요. 340번 외음부 세정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질 내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외음부에만 사용해라 라고 나와 있고 정해진 용밥 용량 지켜야 되고 3세 이하의 영유아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뭐 그쵸, 뭐 그 이후에는 뭐 얘기가 없으니까 3세 이하의 영유아만 사용하면 안 되니까 4세 이상부터는 다 사용 가능하고요.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면 특히 분만 직후의 외음부가 아니라 분만 직전의 외음부입니다. 따라서 답 3번입니다. 나머지도 다 맞는 말이니까 넘어갈게요. 341번 이 패치 테스트 연모제는 무조건 패치 테스트 하라고 주의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패치 테스트랑 관련된 문제를 한번 내봤는데요. 네, 패치 테스트 2번 하는 거 맞고요. 48시간 전에 패치 테스트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팔 안쪽 또는 귀 뒤 머리카락에 비눗물로 씻으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거 키워드. 비눗물 그냥 물이 아니에요. 탈지면으로 가볍게 닦는다. 그리고 실험액을 사전에 세척한 부위의 동전 크기예요. 크기는 동전입니다. 그리고 48시간 방치한다. 그리고 테스트 부위의 관찰은 테스트액을 바른 후 1시간 후 및 48시간이 아니라 30분입니다. 30분 후 및 48시간 두 번 해라. 따라서 답은 4번. 342번 볼게요. 연모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연모를 한 다음에 일주일간은 파마나 웨이브 하지 마라 라고 나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하지 마라 라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디 할 차례죠? 퍼머넌트 웨이브. 예. 342번의 답은 그래서 3번. 네, 일주일간입니다. 자, 이제 344번 볼게요. 제모제의 주의사항이다. 네, 제모제에 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품 사용 후 24시간에 사용하라 3개 있거든요. 땀 발생 억제제, 향수, 수렴, 로션. 이건 그냥 통으로 외워주세요. 네, 344번. 화장품의 포장에 표기하여야 되는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네 맞죠. 외음부 세정제가 정해진 용법 용량 지켜라 맞죠. 네, 2번 볼게요. 과산화수소수는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내라라면 2번 틀렸고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 그런 경우에는 사용 후 흡입되지 않도록 아니요 이게 틀렸죠. 3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이거고. 다음 4번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뿐만 아니라 벤잘코늄 브로마이드 그리고 벤잘코늄 사카리네이트 같은 제품들 이런 경우엔 눈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죠. 눈이 아니니까. 그리고 알부틴은 뭐냐면 뭐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자, 이제 345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이런 눈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했는데요. 답은 5번입니다. 스테아린산 아연이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해라예요. 이거 물론 파우더 제품의 하나지만 답은 5번입니다. 이제 346번 주의사항에 뭘 기재해야 되냐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스테아린산 아연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런 말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여기에 추가해야 될 내용이 그래서 2번. 네. 347번 볼게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뭐냐라는 거죠. 화장품의 유해 사료는 농도에 의존하는 이것과
농도와 무관한 이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정 원료에 대한 알레르기성 유해 사례는 화장품 공급자랑 고객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자극성 유해 사례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건데, 화장품의 유해 사례는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는 자극입니다. 네, 자극과 그리고 알레르기입니다. 예, 그래서 농도에 의존하는 자극. 그러니까 만약에 독성 물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독성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피부에 바르면 자극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농도에 의존한다. 농도랑 관련이 있는데요. 근데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들어가도 알레르기 반응이 막 확 올라오죠. 네, 그쵸. 사람들 땅콩이 조금만 들어가도 막 기도에 숨을 못 쉬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가 부어가지고. 예, 그래서 농도와 무관한 알레르기 구분할 수 있다. 이거 교수학습 가이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반드시 암기. 자, 그리고 348번. 위의 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일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위의 평가할 때 식약처에서 발간한 화장품 위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체크리스트로 아니요, 체크리스트로 간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화장품의 성분의 특성에 따라서 사례별로 평가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위의 평가가 이 식약처가 예시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교수학습 아니 거기서 이 맞춤형 화장품 이 시험 조제관리사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은 그냥 가이드라인 예시일 뿐이지 참고만 해라. 그리고 화장품의 진짜 우회 평가를 할 때는 화장품 성분의 특성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라.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체크리스트로 간주하지 마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건 그냥 참고만 해. 그러니까 뭐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것도 위의 평가랑 관련된 일반 사항은 이제 앞에 교수학습 가이드 앞부분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보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이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한 글자만 바꿔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349번. 이거 사무의 기출 문제였는데요. 이거 뭐냐면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이 있잖아요. 식약처장이 만든 그걸 고시했는데 그 고시에 이게 뭐냐면 정보의 전파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장은 안전하고 올바른 화장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화장품 안전성 정보랑 평가 결과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등에게 이제 전파해라라는 거. 이런 전파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거 실제 시험 문제 나와서 저 좀 어이가 없었던 주관식 문제로 나왔습니다. 350번 볼게요. 이것도 아까 전에 여기 이 문제죠. 이 문제 중에 일반 사항으로 틀린 설명 고르라고 하네요. 화장품의 성분은 화학물질 또는 천연물.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단일일 수도 있고 혼합물일 수도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성분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래서 원료의 성분에 우려가 되는 경우에 위해 평가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맞는 말. 이 위해 평가를 하는 목적이죠, 이게. 2번. 화장품 성분은 식약처장이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고시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쵸. 식약처장이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고시했으면 위해 평가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이 성분이 좀 뭔가 좀 위험하니까 위해 평가를 하는 거니까. 또한 지정 고시된 사용 목적 및 사용 한도에 적합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고. 3번. 미량의 중금속 등 불순물, 제조 공정이나 보관 중에 생길 수 있는 비의도적 오염물질을 가능한 줄이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안전성은 합리적 판단을 위해 국제 표준별로 검토되어야 한다가 아니라요. 그러한 안전성은 노출량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게 자꾸 우리나라의 위해 평가 가이드라인은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경우는 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므로, 그래서 뭐 표준을 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 가이드라인도 예시일 뿐이야. 그래서 표준을 정하지 말고 무조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국제 표준별로 검토되는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화장품에 그런 뭐 안전성과 관련된 뭐 노출량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리고 5번도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당연히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3번이래. 3단원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에는 쭈르르 이렇게 이론이 있죠. 이론을 제가 이제 351번부터 볼게요. 이제 3단원 문제고요. CGMP 목적 뭡니까? 소비자 보호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화장품법 제1조랑 여러분 비슷하다 했죠? 2번 볼게요. 2번 352번에
정의 이거 반드시 다 외워두시고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잘못된 건 뭐냐면 1번입니다. 제조는 2차 포장은 제외됐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으면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반드시 읽으시고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신뢰 보증의 키워드, 품질 보증의 키워드 신뢰 이렇게. 그리고 일탈은 이런 기준 CGMP를 벗어나서 이루어진 행위 이런 거 키워드를 여러분 잡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염이라는 건 뭔가 문제가 발생 뭐 이런 거. 353번 볼게요. 기억 보시면 품질 관리는 시험하는 거죠. 품질 검사하는 거. 근데 지금 신뢰 아까 전에 말했죠. 신뢰 키워드 뭐예요 이거? 품질 보증이잖아요. 그럼 기억 틀렸고. 니은 변경 관리는 변경하는 것에 대한 모든 그런 계획돼서 변경하는 거 맞는 설명. 그리고 디귿 기준 일탈이란 제조 또는 품질 관리 활동 등의 미리 정하여진 기준을 벗어나서 이루어진 행위다 했는데 이건 일탈에 대한 정의이고요. 그 일탈이란 제조 또는 품질 관리 활동 등의 미리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아셔야 되는 건 이제 기준 일탈은 그럼 무엇이냐? 기준 일탈의 키워드는요. 이제 규정된 합격 판정 기준입니다. 규정된 합격 판정 기준. 합격 판정 기준에 일치하지 않은 검사, 측정 또는 시험 결과 같은 걸 기준 일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일탈이라 하면 이 모든 그러한 기준을 벗어난 행위. 네, 이게 이제 일탈. 그럼 일탈 안에 기준 일탈이 이제 들어가는 개념이 되겠죠. 이 기준 일탈이라 하면은 이제 합격 판정 기준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 나머지는 다 일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탈 안에 기준 일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출하 볼게요. 다음 어디냐? 출하란 네, 제조소 외로 제품을 운반하는 거 맞고요. 감염이란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문제 또는 이들의 조합에서 나타나는 바람직한 문제의 발생. 감염이 아니라 이거는 오염이죠, 오염. 그래서 미음 틀렸고요. 감염은 뭔가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에 이제 우리가 옮는 거고. 그리고 비읍 공정관리란 그 공정 모니터링하는 모든 작업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53번의 답은 4번이네요. 다음 문제. 이것이란 시험 결과의 적합 판정을 위한 수적인 제한이다. 이건 뭐냐면 적합 판정에 대한 기준입니다. 적합 판정 기준. 그러면 이것이란 제품이 적합 판정 기준에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 뭡니까? 신뢰 키워드 품질 보증. 355번 볼게요. 이거 뭐였어요? 일탈이죠. 밑에는 기준 일탈. 이거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일탈이고요. 일탈 안에 기준 일탈이 들어간다. 뭐 예를 들면 작업자가 옷을 제대로 안 갖춰 입었어요. 일탈이죠. 근데 기준 일탈은 뭐냐면 합격 판정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로션에 몇 퍼센트 이상 들어가야지 합격 판정인데 근데 이 몇 퍼센트 이상 아니면 뭐 범위가 20에서 80 사이로 나와야 되는데 삐삐삐 이거 15다. 그럼 이거는 탈락 재작업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건 재작업도 안 된다 폐기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적합 판정 기준은 이렇게 막 숫자나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 기준 자체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격 판정 기준이라 하면 합격은 몇 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탈, 기준 일탈 이거 여러분 구별해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56번 볼게요. 이것이란 제품이 규정된 적합 판정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외부 정보를 말한다 했는데 이건 불만입니다. 불만. 그리고 이런 이거는 이제 불만이 되는 거고요. 불만의 키워드는 외부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외부의 소비자가 이제 이거 충족하지 못해라고 외부는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불만이고요. 그리고 이것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기기나 이게 저는 이걸 키워드로 외웠어요. 기기, 뭐 값, 표준기기, 참값 비교.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런 저울이나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오차를 이제 조정하는 거. 이건 뭐라고 하냐면 검교정이라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357번. 이건 뭐냐? 제조 공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제조 공정이 1, 2, 3, 4면 2번까지밖에 안 한 거, 3번까지밖에 안 한 거. 이건 뭐냐면 반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공정을 거친 걸 벌크 제품이라고 하고요. 네, 벌크라는 건 뭐냐면 모든 공정을 다 거쳤으나 충전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장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크림통에 나누어 담지만 않았지 이게 10kg짜리 통에 들어있는 거죠. 뭔 말인지 10kg, 50kg 뭐 이렇게 통 안에 들어있는 것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벌크 제품. 그래서 반제품이 원자재가 반제품이 되고 벌크 제품이 되고 완제품이 되고 유통 화장품이 되는 겁니다. 358번 이건 뭐냐면 제조
단위죠. 제조 단위란 그런 분량을 말하고 제조 단위에 대해서 번호를 매긴 게 제조 번호죠. 이거는 제조 번호겠네요. 그럼 제조 번호란 일정한 제조 단위분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나 이런 걸로 숫자를 매긴 거. 자, 359번. 359번은 틀린 걸 골라라 했는데 나머지 다 읽어보시고요. 이게 2번이 틀렸죠. 왜 2번이 틀렸냐면 공정관리는 뭘 모니터링 한다 그랬어요? 공정을 모니터링 한다 그랬죠. 그쵸? 근데 이게 품질 검사를 왜 모니터링 합니까?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시고 꼭 예, 이렇게 체크해 두세요. 이제 360번. 360번은 여기 보시면 CGMP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기억 보시면 완제품이란 제품의 포장 및 첨부 문서에 표시 공정을 포함한 모든 공정이 완료돼서 출하된 화장품을 말한다 했는데요. 완제품은 출하 직전인 화장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하된 화장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요. 출하된 화장품은 이미 소비자에게 팔리는 화장품이잖아요. 그럼 유통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볼게요. 세척이란 화학적인 방법, 기계적인 방법, 온도, 적용 시간과 이러한 복잡한 요인에 의해서 청정도를 유지하는 먼지 분리 제거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건 세척이 아니라요. 이제 그 CGMP에 따르면 청소입니다. 예, 헷갈리시죠? 예, 청소입니다. 그냥 헷갈리는 단어를 이렇게 넣어 놓으면 틀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검교정이란 제가 검교정에 키워드 뭐였어요? 무슨 기기, 갑, 오차 허용 범위를 들여오는 거 막 이런 거라고 했죠. 그럼 여긴 맞고 리을 회수란 제조소로 거들어온 맞는 설명. 재작업이란 적합 판정 기준을 벗어난 것들을 다시 재처리해가지고 품질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 맞는 거고요. 감사란 자율적인 조사가 아니죠.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독립적인 조사죠. 자율적으로 하면 그게 뭐 감사가 왜 필요해요?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건데. 따라서 360번의 답은 4번입니다. 361번 볼게요. 네모 안에 들어갈 게 뭐냐 했는데 361번 재처리한다 재작업이죠. 그리고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뭐 이런 거는 감사인데 네, 회사 내 자격이 있는 그래서 이건 내부 감사라고 합니다. 362번 볼게요. 이거 제조 번호였죠? 제조 번호란 일정한 제조 단위분에 대해서 제조 관리 및 출하. 네, 제조 관리에서부터 출하까지. A에서부터 Z까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출하까지에 대해서 모든 사항이 다 있는 거. 출하란 제조소 외로 운반하는 거다. 자, 363번. CGMP에 따라서 적절한 정의를 고르래요. 1번. 제조란 네, 2차 포장 및 표시는 아니었죠. CGMP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기준 일탈이란 제조 또는 품질 관리 활동 등의 미리 정해진 기준을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이 일탈이죠. 3번 시장 출하가 아니라 이건 출하죠. 제조소 외로 제품을 운반하는 건 출하고요. 그리고 그 시장 출하란 뭐냐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완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를 위해서 출하하는 거를 시장 출하라고 합니다. 출하 안에 시장 출하가 들어있는 거죠. 일탈 안에 기준 일탈이 들어있던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조소 외로 제품을 운반했다, 트럭에 실었다, 그것도 출하입니다. 그런데 트럭에 실었는데 그거에 대한 목적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출하를 한다. 그게 이제 시장 출하가 되는 거고 비슷한 얘기인 거죠. 네, 관리란 적합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 검증을 이야기한다. 네, 맞아요. 4번이고요. 제조 단위란 배치라고도 하며 여러 공정으로 제조되어 다양성을 갖는 화장품의 일정한 분량이 아니라요. 하나로 다양성이 아니라 균질성을 갖는 화장품의 분량입니다. 다양성을 가지면 안 되죠. 한 가마 안에서 나온 화장품을 다 같은 제조 단위로 묶는 건데 그 한 가마 안에서 다양성을 가지면 이상하죠. 한 가마 안에서는 균질성을 갖을 텐데 비슷한 아니 똑같은 화장품이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364번. 틀린 거 골라라. 조직의 구성, 직원의 책임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했는데요. 네, 답은 4번입니다. 모든 작업원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기준을 벗어난 행위나 부적합을 발견한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기 업무 범위가 아닌데 그게 부적합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은 모르죠. 1층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2층, 3층에서 일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작업을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은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하는 업무에서 부적합한 기준에
그러니까 기준을 벗어난 행위가 있으면 그때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4번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고 반드시 암기하세요. 400제 제 책 강의를 들으셨거나 아니면 뭐 400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정말 많이 봤을 겁니다. 400제에서도 정말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365번 볼게요. CGMP 틀린 거 골라라 했는데 기억, 제조소별로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관리부서를 두어야 한다 했는데요. 품질관리부서는 독립적이지 않아도 되는데 제조소별로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부서를 두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기하실 때 어떻게 외우시냐면 제조소별로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부서를 두어야 한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모든 작업원은 문서 접근 제한 및 개인 위생 규정을 준수해. 당연한 얘기. 디귿 품질 책임자는 적합 한정된 원자재 및 제품의 출고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는 거 맞고요. 리을 작업소 및 보관소 내의 모든 직원은 화장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해야 되고 음식물 당연한 얘기고요. 미음 책판 관리자는 품질에 관련된 모든 문수랑 절차를 검토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거는 품질 책임자죠. 그래서 미음 틀렸고요. 네, 비읍은 뭐가 잘못되냐면 의사 및 약사예요. 의사의 소견입니다. 약사는 소견을 내리지 않죠. 답은 3번입니다. 366번 보겠습니다. 품질 책임자랑 관련된 설명인데요. 품질 책임자는 무슨 일을 하냐? 품질 책임자랑 책임 판매 관리자의 이제 구별해서 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죠. 품질 책임자는 그 해당 그 품질 부서의 장이에요. 그래서 최종 품질을 책임하는 사람이고 책임 판매 관리자는 그 품질 관련된 부서에 이제 있는 직원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품질 책임자가 뭘 하느냐? 일단 품질 검사랑 관련된 규정의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제 확인하고 검사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탈이 있는 경우 이걸 조사하거나 기록하고 품질 등에 대한 정보 및 품질 불량 등의 처리 절차가 포함된 품질 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은 그 직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책임 판매 관리자의 의무이고요. 리을 불만과 제품 회수에 대한 모든 것 주관이란 말 나오면 뭐 거의 품질 책임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업무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했는데 여러분 이런 교육하고 훈련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시해야 되는 것은 책임 판매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정보의 검토, 기록 이것도 책임 판매 관리자의 의무입니다. 실제로 문서를 막 기록하고 막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잘못됐냐면 일탈이 있는 경우 이거를 조사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일탈에 대한 최종 조사권 이런 거 품질 책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네요. 네, 7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이냐? 네, 품질 책임자였죠. 품질부서 책임자. 똑같은 말입니다. 368번.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제조 및 품질 관리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각자의 직무랑 책임에 적합한 교육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월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CGMP 법령에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여러분 반드시 읽어보시고 암기 꼭 해주세요. 특히 이런 부분 교육을 평가한 다음에 일정 수준에 미달나면 재교육입니다. 재평가가 아니라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평가를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 재교육한 다음 다시 평가를 하겠죠. 다음 369번 볼게요. 이거 CGMP 5조 6조 내용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작업소 및 보관소 내 모든 직원은 이거 아까 전에 말했죠. 기억 맞고요. 니은 질병에 걸린 직원은 건강이 양호해지거나 비감염성 질병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기 전까지는이 아니라 이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기 전까지는입니다. 감염이든 비감염이든 화장품에 영향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접촉하면.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디귿 제조소별로 접근 권한이 없는 그런 작업원 및 방문객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위생 교육 받고 옆에 따로 직원하고 같이 가야 되고 기록도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이 맞네요. 이것도 맞는 설명. 리을 직원 교육 훈련 시 교육 평가를 하고 일정 수준 미달할 경우 결과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재평가가 아니라 뭐라 했죠? 재교육 받아야 된다 그랬죠. 아까 전에 설명했잖아요. 품질 책임자는
것을 따로 작성해야 된다. 이거는 저기 품질 책임자는 지금 직원 교육을 위해서 교육 훈련 및 평가가 되는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 교육 후 교육 훈련 보고서를 통해 따로 작성해야 된다. 교육 훈련의 내용 및 평가가 포함된 교육 훈련 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음 틀렸습니다. 이제 370번 볼게요. CGMP 제6조에 따라서 적절한 행동을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네요. 보관소는 오염이 있으니까 오염으로 다 안정하니까 작업복이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피부에 상처가 있어서 접촉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격리 조치하였다. 뭐 잘했네요. 예, 피부에 외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은 건강이 양호해지거나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의 소견이 있기 전까지는 직접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격리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접근 권한이 없지만 스스로 들어갔다. X 잘못됐죠. 질병에 걸린 뒤 양호해졌지만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소견이 없어서 교반실로 근무하지 못했다. 이거 뭐가 잘못됐냐면요. 피부에 외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은 건강이 양호해지거나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기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라 라고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건강이 양호해지면 들어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화장품 제조소에 견학을 와서 사전 허가 없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371번 볼게요. 네, 그 화장품 제조 시설, 공장의 건물 기준, 건물 시설 기준은 무엇이냐? 건물은 당연히 화장품 제품이 보호되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는 넘어갈게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필요한 경우 위생 관리 및 변경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위생 관리 및 유지 관리입니다. 위생 관리랑 유지 관리는 세트로 하나 주세요. 변경 관리가 아니라 유지 관리입니다. 3번입니다. 3번. 변경 관리는 보통 문서를 변경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지금 시설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거 건물하고.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372번 CGMP 제8조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기억 제조하는 화장품의 종류 제형에 따라 적절히 구분되어 있어 교차 오염이 없어야 된다. 기억 맞는 설명. 바닥, 벽, 천장은 가능한 청소하기 쉽게 마찰이 있는 안 되죠. 마찰이 있으면 바닥이 사포 같으면 청소가 되겠어요. 너무 짜증나죠. 바닥은 매끄러워야 합니다. 니은 틀렸고요. 외부와 연결된 창문은 환기를 위해서 가능한 열 수 있는 아니에요. 벌레 들어와요. 그래서 화장품 제조소 공장은요. 환기가 그러니까 저기 창문이 가급적 열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환기는 어떻게 합니까? 공조 시설로 해요. 그 천장에 있는 거 시설로. 예, 그래서 공조 시설 같은 걸로 환기를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 작업소 전체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조명이 파손될 것을 대비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처리 절차를 마련해라. 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조명에 갓 같은 걸 씌워 놓으라고 해요. 여기 보통 조명이 잘못돼서 깨져서 거기에 뭐가 나오면 안 되니까. 미음 수세실은 작업원의 위생 관리를 위해 생산구역 내부에 마련해라. 생산구역과는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비읍 이건 맞는 설명이네요. 다음은 2번입니다. 네, 73번 볼게요. 설비의 적합 조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 화장품 제조 공장에 있는 설비랑 관련된 문제이죠. 볼게요. 기업 설비는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청소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위생 유지 관리 오케이. 단 위생 유지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에도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외가 아닙니다. 얘를 도입했더라도 이런 거에 충족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니은 사용하지 않는 연결 호스와 부속품은 청소 등 위생 관리를 하며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먼지, 얼룩 또는 다른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맞는 설명이고. 디귿 설비 등은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며 제품 청소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맞는 설명이죠. 리을 볼게요. 설비 등의 위치는 원자재나 직원의 이동으로 인해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고 당연히 천정 주위의 대들보, 파이프, 덕트는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그렇죠. 노출이 되면 먼지가 쌓이니까 파이프는 받침대 등으로 고정하고 벽에 닿게 한다. 파이프를 벽에 닿게 하면 벽하고 파이프 사이의 틈은 어떻게 청소할 겁니까? 거기에 먼지가 끼잖아요. 미음 틀렸고. 비읍 배수관이 역류한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역류하면 그 역류한 그 찌꺼기를 누가 치울 겁니까? 네, 비읍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네요. 자 이제 74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했는데 나머지 다 읽어보시고 5번 틀렸죠. 5번 왜 틀렸는지 아실 거예요. 청소를 위해 가급적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게 한다. 이건 눈에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인다라는 건 뭐냐면 그 위에 먼지가 쌓인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천장 마감재 위에다가 얘네들 있고 그 밖에다가 그 마감재를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가려지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375번 보면 이건 뭐냐면 적절히 구획 구분되어 있어 교차 오염에 대한 우려 이거 기출됐었어요. 우려가 없게 해라. 원료가 측량되는 도중에 교차 오염을 피할 수 있는 거. 교차 오염하고 미생물 오염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짚고 넘어가세요. 실제로 나왔던 적도 많습니다. 376번 보실게요. CGMP 제9조에 따라 작업소의 위생과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했는데요. 방충방서 네 이런 거 그리고 방진 이런 것도 좀 보시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돼야 되는 것 맞고 지금 여기 잘못된 게 뭐냐면 소독제가 세제나 소독제 같은 건요 잔류하면 안 돼요. 잔류는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성분이. 그러면 화장품 같은데 잘못 닿으면 이게 오염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세제 또는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요 잔류하거나 적용되는 표면에 이상을 초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세요. 다 맞는 설명입니다. 377번 보시면 이거 제조시설이나 설비의 세척에 사용되는 세제 또는 소독제, 설비입니다. 네, 아까 전에부터 계속 설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제조시설이나 설비는 아까 설비라고 했죠. 적절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 위생관리 프로그램이 세트적 계속 나오죠. 위생관리. 네, 나오는 것들만 계속 나와요. 그리고 세척하는 건 뭐다? 제조시설이나 설비다. 네, 여러분 알아두시고 378번 넘어갈게요. 유지관리에 따라 작업소의 위생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했는데 작업소의 위생. 자, 1번 건물 시설 및 주요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 당연한 얘기. 2번 결함 발생 및 점검 중인 설비는 정비 중인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고 고장 등 사용이 불가할 경우 폐기해야 된다가 아니라요. 고장 등 사용이 불가한 경우 따로 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따로 관리해라, 따로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시하여야 한다지 폐기. 뭐 사용이 불가한 고장 났다고 다 폐기하면 AS 맡겨야지. 2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설비는 당연히 승인된 자만이 맞는 말. 이것도 맞는 말이고 당연히 자동화 장치는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당연히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지 관리 작업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당연히 주어서는 안 되겠죠. 자, 79번 볼게요. 적절한 거 골라라. 기억, 제조시설이나 설비의 세척에 사용되는 세제 어쩌고저쩌고는 적용되는 표면에 적절히 잔류하면 안 된댔죠? 기억 틀렸고. 제조시설이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청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맞는 설명. 앞에서 지금 3번 얘기했죠. 결함 발생 및 정비 중인 설비는 이렇게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 표시해라. 이게 맞는 설명. 리을 모든 제조 관련 설비는 승인된 자만이 접근 사용하여야 한다. 네, 맞는 말. 그리고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사, 측정, 시험 장비 및 자동화 장치는 성능 이상 시에 검교정 및 성능 점검을 하고 기록하여 간헐적으로 점검한다. 아닙니다. 간헐은 아니죠. 간헐적 단식. 간헐 뭡니까? 간헐은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간헐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검교정 및 성능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미음 틀렸고 비읍 곤충, 해충이나 소음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소음이라는 말 없어요. 방충, 방서 나오죠. 방서, 쥐가 나와. 소음. 야, 이거 진짜 야비한 문제. 제 9조랑 10조의 내용이니까 여기 쥐가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통으로 외워야지 알 수 있는 문제. 네, 그래서 답은 3번. 근데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자, 이제 380번 볼게요. 네, 적절한 설명을 골라라 했는데요. 1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절히 수행해서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 이게 CGMP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누가 이행하는 거예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아니라 화장품 제조업자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주어가 틀렸고요. 2번 원자재의 입고시 구매 요구서 원자재 공급업체 성적서 및 현품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이거 세트죠. 이거 3개, 1개, 2개, 3개 꼭 외워두세요. 더불어 이건 입고할 때 그리고 더불어 운송 관련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필수적으로 검토.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필요할 경우에 운송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라 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3번 원자재 용기에 제조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원자재 용기 업체에 반품해야 된다. 아니 이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제조번호 부여를 위해서 원자재 용기 업체에 반품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 관리 번호를 알아서 관리 번호를 부여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용기에 제조 번호가 없으면 관리 번호를 부여해서 보관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4번 원자재 입고 절차 중 유관 확인 시 물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입고를 보류하고 적절하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5번 입고된 원자재는 합격, 탈락, 보류 아니요. 이게 지금 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CGMP에서 지금 원자재를 들여오고 있는 거예요. 원자재가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조업자가. 지금 어떤 단계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자재를 입고할 때 이런 서류, 이런 서류, 이런 서류가 맞는지, 이건 현품이구나.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원료나 자재에 지금 제조 번호가 없네요. 그럼 제가 알아서 관리 번호를 매길게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지금 건데, 지금 합격, 탈락, 이거 뭔 소리야? 합격, 탈락 이런 거는 내가 이 원자재로 공정을 다 거쳐서 나중에 이제 합격 판정 기준에 따라서 합격하는지 탈락하는지 그 적합을 판정하는 거지 합격 탈락 보류가 아니라요. 이제 내가 지금 입고하는 그런 원자재에 대해서 이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아니면 그 적합한지 부적합한 건지 지금 내가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검사 중 이런 거로 하는 거지 합격 탈락 이런 게 아닙니다. 합격 불합격 같은 건 화장품을 제조하고 화장품에 대한 품질 검사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몇 번이죠? 네, 4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81번부터 할 차례죠. 원자재 용기, 원료랑 자재의 용기 및 시험 기록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 뭐였습니까? 원자재 공급자가 정한 제품명. 그래서 그 원자재를 내가 받아오잖아요. 지금 입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근데 그 제품명. 그리고 원자재 공급자 명, 누가 공급했는지, 그리고 수령 일자, 그리고 공급자가 부여한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같은 거. 그래서 다음 3번. 82번 볼게요. 이거는 출고 관리랑 관련된 문제네요. 출고 관리랑 보관 관리.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뭐를 설정해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보관 기간을 설정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설정된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재평가 시스템을 확립해서 이제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용하지 않도록 이제 규정하고요. 원자재는 시험 결과 적합 판정된 것만을 무슨 방식이냐면 선입 선출 방식으로 출고하여야 한다. 이것도 선입 선출에 의해서 출고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자재, 반제품, 벌크 제품 같은 것들은 바닥과 벽에 닿지 않도록 보관해라. 이거 왜일까요? 바닥하고 벽에 닿으면 이게 좀 서리 같은 게 낄 수 있고 막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늘한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벽에 닿지 않게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이제 383번 볼게요. 자, 작업소의 출고 및 보관 관리에 관련된 설명이네요. 자, 원자재는 시험 결과 적합 판정된 것만을 선안 선출 방식으로 출고한다. 선안 선출이 아니라요. 선입 선출입니다. 네, 유통기한이 빠를수록 먼저 나간다가 선안 선출. 그리고 선입 선출은 이제 먼저 입고된 게 먼저 나간다. 선입 선출이에요. 모든 문서는 선입 선출이라고 되어 있지 선안 선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곳에서는. 선안 선출은 뭔가 좀 편의점 같다 그죠? 이제 기억 틀렸고요. 니은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의 경우에는 품질 나쁘지 이거 아까 전에 위에서 봤으니까 맞는 설명. 식별에 용이하게 바닥에 정렬한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리을 원자재 시험 중인 제품 및 부적합품은 각각 구분된 장소에서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법으로는 문구가 한 글자가 달라요. 구분이 아니라 구획이에요. 구분은 그냥 땅에 선거 놓은 거고 구획은 그 사이에 칸막이 같은 거를 둬서 아니면 벽으로 막아뒀거나 그게 구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이 아니라 구획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미음 아까 전에 나왔죠? 네, 보관 기간 지나면 재평가 시스템 하고 그리고 경과한 경우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 그리고 비읍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해서 보관되는 경우엔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할 필요는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것도 그래서 구분, 구획 여러분 반드시 암기해 두세요. 자, 이제 4번 볼게요. 뭐의 품질이에요? 물 딱 보면 알겠다. 물의 품질이다. 그죠? 물은 정체하지 않고 이건 뭐냐면 이 화장품 제조업 할 때 이제 공장에서 쓰는 물은 어떤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385번. 이것도 물의 품질과 관련된 문제죠. 물의 품질은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미생물학적 검사는요 필요시에 실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주기적으로는 아닙니다. 이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사용 목적에 맞게 규정하고요. 품질 기준은, 적합 기준은, 그리고 물의 공급 설비는 물의 정체랑 오염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리고 물의 공급 설비는 물의 품질에 영향 없어야 되고요. 당연히 공급 설비에는 살균 처리가 가능해서 이제 자외선 살균 뭐 그런 처리를 마지막에 하기도 합니다. 자, 86번 볼게요. 이것도 그 물의 그거네요. 그죠? 물의 공급 설비의 기준. 뭐냐면 이건 답은 1번인데요. 물의 정체랑 오염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되고 물의 품질에 영향이 없어야 됩니다. 린스 정량 처리라는 말 없죠, 여기. 그럼 없으면 아닌 거예요. 세척을 위해 탱크가 쉽게 분리될 것,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없죠. 물 공급 부품이 녹이 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 법을 그대로 한번 외워보세요. 여기에 지금 얘랑 얘랑 얘,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통으로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87번 볼까요? 벌크 제품의 용기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 했는데, 벌크는 이제 명칭 또는 확인 코드, 그리고 제조 번호, 완료된 공정명,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보관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입니다. 이런 것도 다 구별해서 암기해 두세요. 88번. 공정관리,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공정관리. 어디 보자. 공정관리. 1번 제조공정 단계별로 적절한 관리 기준이 규정되어야 하며 그에 미치지 못한 결과는 보고되고 조치가 당연한 얘기고, 벌크 제품은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적당한 용기에 넣어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벌크 제품 용기에는 완료된 공정, 이 위에서 봤죠. 그리고 제품 용기에는 보관 조건을 표시해야 되는 것은 필수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벌크 제품 보관 시 벌크 제품의 최소 보관 기간을 설정한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 벌크 제품에는 이제 최대 보관 기간이 설정되어야 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 최소가 아니라 최대 보관 기간입니다. 그리고 최대 보관 기간이 가까워진 벌크 제품은 완제품 제조하기 전에 재평가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원료를 발주 넣을 때는 최소 발주거든요. 다시 이제 주문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산 원료를 이제 벌크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관을 할 때는 최대 보관 기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5번이네요. 벌크는 최대 보관,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89번. 이건 그래서 벌크 제품이겠죠? 네, 여기 벌크 여기인가? 네, 여기. 그리고 90번. 벌크 제품의 이거 뭐의 제조 번호겠네요. 자, 이제 91번. 포장 작업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 지시서. 포장 지시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제품명, 포장 설비명, 포장재 리스트, 상세한 포장 공정, 그리고 포장 지시 수량이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이것도 이런 거 다 일일이 이게 뭐가 들어가고 뭐는 뭐가 들어가고, 일일이 물의 품질에는 3가지 뭐가 있고, 포장 리스트 지시서는 이 5개가 있고, 헷갈리시죠? 그래서 화장품 법령 백과사전 50가지 암기 비법에 제가 암기 비법을 좀 남겨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그 책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아마 암기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이건 뭐죠? 그럼 위에 참고하면 뭐죠?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거. 포장 지시서 안에 들어갈 사항, 이거 주관식으로 실제로 나온 적 있었거든요. 포장 지시 수량입니다. 네, 포장 지시 수량. 393번 보시면 완제품의 보관 및 출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완제품은 출고되기 전인 거죠. 완제품은 보시면 시험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고 품질 부서의 책임자가 출고 승인된 것만을 출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 뭐 품질 부서 책임자가 맞는데 요따가 이제 책임 판매 관리자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완제품은 적절한 조건에서의 정해진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고 점검은 당연히 정기적으로 해야 되죠.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니은 틀렸고. 디귿. 출고할 제품은 수량 파악을 위해서 원자재, 부적합품 및 반품된 제품하고 같은 장소가 아니라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거 틀렸고, 출고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하고 타당한 경우가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괜찮고요. 그러면 답은 서로 혼동을 일으킬 수 없는 없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보관되는 경우엔 반드시 구획된 장소에, 아니죠. 서로 혼동을 안 일으킨다. 그러면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니은하고 디귿하고 미음이 틀렸네요. 그죠?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 반대로 고르면 되겠고. 94번. 그래서 이게 지금 틀린 게 이게 3번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책임 판매 관리자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틀린다고요. 책임 판매 관리자가 아니라 품질부서 책임자였잖아요. 자, 95번 볼게요. 시험 관리인데요. 시험 관리 이제 품질 검사랑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옳은 거 한번 볼까요? 기억, 원자재 제품, 반제품, 벌크 제품, 뭐 완제품에 대한 적합 기준을 마련하고 입고 순서별로 시험은 뭐별로 하냐면 이게 제조 번호별로 한다는 무조건 품질 검사는 무조건 모랑 세트 제조 번호 그래서 입고 순서가 아니라 품질 검사 이게 저기 뭐야 제조 번호별로라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이런 것들은 오직 적합 판정 당연한 얘기. 디귿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재평가해서 다시 들어오면 제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타조가 아니라 화장품 제조업자 얘기예요. 지금 마타조는 안 됩니다. 리을 시험이 이루어진 후에는 적합, 부적합, 보류를 판정하여야 한다. 판정 후 이상이 있을 시에는 여러분 이제 어디야 시험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시험 기록을 검토를 먼저 해야죠. 이게 지금 이상하죠. 시험 한 다음에 검토한 다음에 적합, 부적합, 보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이루어진 후에는 시험 기록을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판정한다. 이게 좀 순서가 잘못된 거고. 미음 기준 일탈이 된 경우에는 기준 일탈을 발견한 작업원의 책임하에 조사해야 된다. 조사 결과는 조사자에 의해 일탈, 부적합, 보류를 명확하게 판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기준 일탈이 된 경우는 규정에 따라서 작업원의 책임이 아니라 책임자의 책임하에 여기서 말하는 책임자라는 뭐냐면 이제 품질 부서 책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기준 일탈을 발견한 작업원이 품질 부서 책임자한테 말하고 그 품질 부서 책임자의 책임하에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조사를 왜 이 사람이 발견했다고 이 사람한테 책임을 집니까? 예, 최종 책임자한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95번의 답은 3번이네요. 3번 넘어갈게요. 96번 그래서 이거 모별로 시험 기록을 작성 이거 뭐예요? 제조 번호였고 이거는 정해진 보관 기간이 경과하면 재평가한다 그랬죠. 97번 이거는 표준품 및 주요 시약의 용기에 이제 표시돼야 되는 상황. 이것도 다 따로 외워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그 표준품 및 주요 시약에 이제 기재해야 되는 게 이제 명칭, 개봉일, 그리고 보관 조건, 사용 기한, 그리고 여가, 그리고 제조자의 성명 또는 서명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직접 제조된 경우에는 그런 것들 이것도 다 여러분들 통으로 암기해 두세요. 398번 볼게요. 398번은 뭡니까 이거? 표준품 및 주요 시약 아까 전에 말했죠. 여긴 사용 기한입니다. 사용 기한이 들어가야 합니다. 399번 볼게요. 이제 검체의 채취 및 보관과 폐기 처리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괜찮은 걸 옳은 거를 골라라. 기억 볼게요.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적절한 보관 조건 하에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제조 단위별로 사용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봉 후 사용기간을 한 경우에 3년간 보관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용기한이면 원래는 플러스 1년 그리고 개봉 후 사용기간이면 플러스 3년인데 예외가 있다 그랬죠. 사용기한인데 완제품 보관용 검체는 그냥 사용기한까지다 라고 외워두라고 하셨죠. 제가 예외 대부분은 플러스 1인데 기억 맞아요. 니은 제작업은 이러이러할 때 한다라고 했는데 제작업은요 원래 이게 맞았어요. 근데 개정이 되면서 이게 없어졌거든요. 개정이 되면서 뭐라고 변경이 됐냐면 제작업을 하는 경우엔 제작업 절차를 알아서 따라라. 너네들이 규정하고 있는 제작업 절차를 따라라. 제작업 여부는 품질 책임자에 의해서 판단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개정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디귿 원료와 포장재, 벌크 제품과 완제품이 적합 판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준 일탈 제품으로 칠한다. 기준 일탈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절차를 정하고 무슨 사후 약반문 같은 소리죠. 기준 일탈이 발생하기 전에 절차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리을 제작업의 절차 중 품질이 확인되고 품질 책임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제작업은 당연히 다음 공정에 사용할 수 없고 출하할 수도 없고요. 미음 모든 제작업 여부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아니라 그 품질 보증부 아니 품질 부서 책임자에 의해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음이 틀립니다. 네, 399번 해설이었고요. 이제 400번 볼게요. 오늘 400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405번까지 해보죠. 네, 401번 볼게요.
아, 이거 400번을 안 했나요? 이거 안 한 것 같다, 그죠? 이게 해설을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400번 보겠습니다. 검체 채취 및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검체 채취. 시험용 검체는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채취. 당연한 얘기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채취한 다음에도 원상태에 준하는 포장해야 됩니다. 시험용 검체 용기에는 명칭 또는 확인 코드를 기재해야 된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적절한, 네, 이거 사용 기한까지 기억나시죠? 사용 기한 이것도 맞고, 네, 이게 잘못됐구나. 개봉 후 사용 기간은 플러스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 그리고 시험용 검체 채취한 다음에 이거 검체 채취했어요라고 표시해야 돼요.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401번 보겠습니다. 뭡니까 이거? 이런 게 해야 되는 거 우리 계속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시험용 검체죠. 시험용 검체 용기에 표기돼야 되는 사항 이것도 반드시 암기해 두세요. 따로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죠? 402번 시험용 검체 용기에 기재돼야 되는 거 뭐 있었어요? 명칭 또는 확인 코드, 제조번호, 검체 채취 일자 있으니까 이거는 402번의 정답은 3번. 다음 403번 이건 뭐냐? 사용 기한이죠? 네, 아까 전에 3번 얘기했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사용 기한. 자, 404번. 이거에 대한 설명 아는 것은 몰라라.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 반품된 제품의 폐기 또는 재작업 여부는 품질 책임자. 맞아요. 승인이라는 말과 세트죠, 보통. 재작업은 이거 아니라고 했죠. 이게 원래 개정됐다 그랬죠. 법 개정으로 삭제가 됐고요. 재작업을 하는 경우엔 재작업 절차에 따라라. 너네의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설명입니다. 앞에서 다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405번까지 하겠습니다. 405번 개봉 후 사용 기간 플러스 몇 년? 3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